윤지혜는 은행 앞에 서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떠올랐죠. 마지막 200만 원이 시어머니 김순자의 통장으로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3년간 갚아온 5천만 원, 그 긴 터널의 끝이 보였어요.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 한쪽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보, 다 보냈어. 전화기 너머 남편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생했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가서 알려드리자.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 아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죠. 월세 14평 원룸에서의 생활, 주말마다 나갔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친구들의 모임을 모두 거절하며 보낸 시간들이요.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순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마중을 나왔습니다. 왔니? 어서 들어와. 거실 소파에는 시아버지 박종현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상이 차려진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오늘 마지막 남은 금액 입금했어요. 김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다 갚았단 말이지? 그녀는 지혜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며느리.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지혜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종현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수고했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자는 연신 반찬을 지혜의 그릇에 올려주었죠. 많이 먹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하지만 식사 중 김순자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희도 좀 여유가 생기겠네. 아파트 알아봐야지. 지혜는 국을 뜨던 손을 멈췄어요. 민수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알아볼게요, 어머니. 그래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월세는 돈만 나가잖아. 지혜는 숟가락을 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박종현이 지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진짜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통장 잔액 87만 원. 3년간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죠. 엄마가 많이 좋아하시더라. 당신 덕분이야.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김순자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너희도 좀 여유가 생기겠네. 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그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일요일 오전, 지혜는 남편과 함께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시동생 박민준과 그의 약혼녀 최유리도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이미 민준과 유리가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민준이 밝게 인사했어요. 옆에 선 유리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자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나왔죠. 지혜야, 그릇 좀 더 꺼내줘. 반찬통도 씻어놔야 해. 지혜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유리 씨는 그냥 앉아 있어요. 손님인데 뭘? 지혜는 싱크대 앞에서 찬물에 그릇을 헹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님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손님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6명이 둘러앉았어요. 김순자가 유리의 앞접시에 고기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유리는 공손하게 대답했죠. 맛있어요, 어머님. 민준이 술잔을 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우리 집이 숨통 트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때 김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다 민수가 벌어온 돈 아니겠어. 아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식탁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3년간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월 80만 원씩 추가로 벌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본업 월급 18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시댁에 보내며 살았던 날들이요. 하지만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로 이동했어요. 김순자가 지혜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지혜야, 잠깐 이리 와봐. 지혜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김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요즘 야근 많이 한다며? 몸 챙겨줘야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양식 재료 좀 사다가 끓여줘. 내가 재료비 줄 테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죠. 아니지. 내가 사는 게 맞겠다. 30만 원이면 될 거야. 지혜는 김순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빚은 다 갚았지만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지혜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통장 잔액 87만 원이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박종현이 신문 너머로 지혜를 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보양식 재료비 달라고 하시는데 민수는 전방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던 일, 김순자의 병원비를 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3년간의 이체 내역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매달 140만 원씩 정확하게 36개월. 지혜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2주가 지난 수요일 오후 지혜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순자였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야, 지금 시간 돼? 김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어. 수리비가 80만 원이래. 지혜는 펜을 쥔 손을 멈췄어요.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순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해준 게 얼마인데 이것도 못 해주는 거야? 추우면 어떡하라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옆자리 동료 이수진이 지혜를 힐끗 쳐다봤어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보일러는 급한 거니까 일단 보내드려야지. 지혜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우리 통장엔 87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추우시면 안 되잖아.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은행에서 80만 원을 이체했어요. 통장 잔액은 7만 원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지혜는 이수진과 회사 근처 식당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혜는 지난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수진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이제 그만 좀 해. 지혜는 대답 대신 물만 마셨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김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야, 민준이 결혼 준비하잖아. 축의금 좀 보태야 할 것 같아. 지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200만 원만. 형님 며느리가 동생 결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동생 결혼은 부모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어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그렇게 인색하면 어떡해. 나중에 욕먹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온 지혜는 소파에 앉아 있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TV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동생 결혼인데 그 정도는 도와줘야지.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리 통장에 7만 원밖에 없다고요. 당신도 결혼할 때 도움 받았잖아. 민수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댁에서 받은 예물은 50만 원짜리 금반지 한 개였습니다. 예단도 혼수도 모두 지혜 본인 돈으로 준비했었죠. 우리 결혼식 때 뭘 받았는지 알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왜 그렇게 따져?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3년 전보다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어요. 지혜는 세면대를 붙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우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혜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을 들어준 적 없는 남편, 끝없이 요구하는 시어머니,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흐른 어느 목요일 오후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순자였어요. 지혜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지금 시간 있어? 집에 좀 들러. 지금이요? 응, 할 말이 있어서.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지혜는 상사에게 조퇴를 요청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순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니? 앉아. 김순자는 차를 내왔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사실은 말이야. 김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해.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응, 나중에 꼭 갚을게. 약속해. 김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혜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가 3년 동안 모은 전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시댁이 급하잖아. 동생 결혼인데. 김순자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돈은 저희 엄마 수술비예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댁이 우선이지 친정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 말에 지혜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김순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3년 동안 5천만 원을 갚았어요. 제 월급으로 제 주말을 포기하면서요.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3년간의 은행 이체 내역이었어요. 매달 140만 원씩 36개월. 정확히 5,040만 원입니다.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김순자는 서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그건 다 우리 아들 월급으로 갚은 거 아니야? 지혜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본업 월급은 18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8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내역을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민수 씨 월급에서는 80만 원만 나갔어요. 나머지는 제 돈입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게 어딨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현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는 긴장된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김순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며느리가 나한테. 지혜가 말을 끊었습니다. 시아버지,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종현은 식탁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봤어요. 더 이상은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지혜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김순자가 소리쳤어요. 지금 어딜 가려고 그래? 하지만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순자가 민수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지만 지혜는 받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인사도 없이 던진 첫마디였어요. 지혜는 구두를 벗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면 어떡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말만 들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민수는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이거 봐요. 서류를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3년간 매달 140만 원씩 보냈어요. 총 5,040만 원이요.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지혜는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이건 제 통장 잔액이에요. 7만 원.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수술 연기 진단서예요. 3장의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서류들을 집어들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도 있었습니다. 당신 몰랐죠? 제가 3년간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일한 거.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래도 뭐요? 엄마는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요?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를 뭘로 보는지 몰라요? ATM 기계예요. 민수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엄마도 어려우시니까 그런 거야. 이해 좀 해줘. 지혜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지혜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지혜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지혜는 일어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혜는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윤미숙이 문을 열었어요. 지혜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윤미숙은 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 지혜는 3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엄마, 저 더는 못 살겠어요. 윤미숙은 딸의 야윈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오전 9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어디야? 집에 와.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지혜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방에 누웠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김순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며? 박종현이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속상해서 어떡해.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종현은 한동안 아내를 지켜보다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너무 심했어. 김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며느리 말이 맞아. 당신이 너무했어. 박종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혜가 친정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박종현이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지혜야, 나 시아버지야. 네, 아버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괜찮겠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지혜는 시아버지가 정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2층 창가 자리에 박종현이 앉아 있었어요. 지혜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시킬까? 박종현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박종현은 직원을 불러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박종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다 알고 있었어. 지혜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다닌 것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박종현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미안하다 정말. 지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원래 아들한테 과하게 집착하는 편이었어. 박종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더 심해졌지. 불안했던 거야. 그는 다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변명의 여지는 없어. 내가 한 일을 당연하게 여긴 건 우리 잘못이야.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도 어릴 때부터 엄마 뜻을 거스르지 못하게 자랐어. 그것도 우리가 잘못 키운 거지. 박종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를 하려고 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좀 하자. 지혜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내 은행 이체 내역 사본 좀 줄 수 있겠니? 다들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종현은 서류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아버님,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한 말이지. 내가 할 만큼 했어. 박종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요일 오후 시댁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수, 민준, 약혼녀 유리, 그리고 지혜까지. 박종현이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오늘은 다 같이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김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건 지난 3년간 지혜가 우리 집에 보낸 돈 내역이야. 박종현이 첫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2022년 3월 140만 원, 4월 140만 원. 그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6개월 동안 매달 140만 원씩 총 5,040만 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아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혜 본업 월급은 180만 원이었어. 나머지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벌었지. 박종현이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월 평균 80만 원. 민준이 입을 벌렸어요. 형수님이요? 그래. 내 형수가 3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했어. 박종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혜 친정 어머니 수술 연기 진단서야. 김순자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 수술비도 미루면서 우리 빚을 갚았어. 박종현은 가족들을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요구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유리도 놀란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특히 나와 당신이. 박종현이 김순자를 바라봤어요. 김순자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몰랐어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가족회의가 끝난 다음 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혼자 차를 몰고 지혜의 친정으로 향했어요.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윤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윤미숙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혜 만나러 왔어요. 들어오세요. 윤미숙은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지혜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자 책을 덮었어요. 이야기 좀 하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맞은편을 가리켰어요. 윤미숙은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 끝에 앉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지했고 비겁했어. 민수는 두 손을 모았어요. 지혜는 남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못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다닌 것도 몰랐어. 장모님 수술 미룬 것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다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거예요. 명절과 생신 때만 가겠어요. 지혜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둘째, 경제적 지원은 우리 둘이 상의해서 결정해요. 일방적으로 주지 않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우리 부부만의 삶을 최우선으로 할 거예요. 시댁도 친정도 아니고 우리요. 지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일게. 내가 변하겠어. 민수가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주부터 부부 상담 받자.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배우고 싶어. 지혜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번 더 실망하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기회를 줘서 고마워. 지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갈게요. 하지만 지켜볼 거예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박종현과 김순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자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당신이 며느리한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박종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거리를 두겠어. 김순자는 남편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잘못했어. 특히 당신이. 박종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는 거리를 둬. 김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 너무 심했어. 김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일주일 후 지혜는 김순자를 만나기 위해 조용한 찻집으로 갔습니다. 김순자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혜가 앉자 김순자는 차 메뉴를 권했습니다. 뭐 마실래? 따뜻한 차 주세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차가 나오고 김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무 심했어. 정말 미안해. 김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변명은 안 할게. 다 내 잘못이야. 지혜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게. 이제 너희 삶을 살아. 지혜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다짐했어요. 1년이 흐른 가을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혜는 새 아파트 거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0평대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냄새가 풍겼어요. 커피 나왔어. 민수가 컵 2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받았어요. 민수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요가 수업 있지? 응, 11시에.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더 이상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가와 독서 모임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지난 3월 지혜는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으로 올랐어요. 민수는 6개월간 부부 상담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다음 달 적금 들어오면 2천만 원 돼.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2년 후면 아이 가져도 되겠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달 50만 원씩 공동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무리한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엄마 수술은 잘 됐대?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지난주에 최종 검사 받았는데 이상 없대. 지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난 봄 친정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지혜가 모아둔 500만 원으로 치료비를 낼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지혜는 회사 동료 이수진과 브런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 샐러드를 먹으며 물었어요. 요즘 얼굴이 완전 달라졌다.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친구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심했어요. 진작 그럴걸. 너 1년 전 얼굴 봤어야 했어. 알아. 나도 거울 볼 때마다 놀라. 지혜는 10kg 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더 이상 눈가에 다크서클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같이 먹자시네. 오늘? 지혜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두 사람은 시댁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박종현과 김순자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왔니? 박종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지혜야, 여기 앉아. 더 이상 과도하게 챙기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식사 중 민준이 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좋아 보이세요. 고마워, 민준아. 저도 형수님 보고 많이 배웠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야겠다고. 민준의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박종현이 지혜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명절도 아닌데 뭐.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 박종현은 항상 며느리를 배려했어요. 명절 때마다 따로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수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았어? 민수가 물었어요. 응, 이 정도면 괜찮아. 지혜는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 방문이 두렵지 않았어요. 일요일 오후 지혜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월세방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울던 그날이요. 뭐 생각해? 민수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예전 생각. 많이 달라졌지? 응, 많이. 지혜는 미소 지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그날의 용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용기가 지금의 삶을 만들었어요. 고마워. 당신이 나를 변하게 해줘서. 민수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그래, 우리 둘이서. 두 사람은 창밖의 가을 하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시댁도 친정도 아닌 부부만의 삶이었어요.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어요. 저녁 무렵 지혜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따뜻한 저녁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혜는 책상 서랍에서 3년 전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 7만 원이었던 그 통장. 지금은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났어요. 저녁 먹자.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거실로 걸어가며 웃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낼 힘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함께 변화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는 저녁을 먹으며 내일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지혜는 행복했어요.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